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 이후에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주미대사가 내정이 됐네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의 아그레망, 그러니까 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그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예. 4월 말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아그레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 조현동 내정자는 주미대사관 공사 그리고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북미 북핵통 외교관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이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호흡을 맞춘 게 상당히 좀 이번에 그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된 어떤 그런 주요한 어떤 원인이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김태효 당시 비서관과 호흡을 맞춰왔다. 네. 자, 정부가 이제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후속 인사를 빠르게 단행했습니다만 이게 또 미국 국빈 방문 한 달 정도 남겨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문은 쉽게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한 전 실장하고요, 예.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뭐 알력설, 외교부 그러니까 안보실하고 외교부 간의 뭐 권력 투쟁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예. 일단 김성한 전 실장하고 김태효 1차장 사이에 지난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발표하고요.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같은 이 한일 관계를 두고 갈등이 좀 깊었던 것으로 일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여권 관계자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두 사람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김성한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징용 해법 방안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론을 좀 주장을 했었고, 예. 김태효 차장은 좀 승부를 보자는 쪽이었던 것으로 안다. 승부를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가자. 그러니까 지금 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이제 김성한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많이 양보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신중론. 신중론을 펼쳤던 것 같고, 예. 김태호 차장은 그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됐든 김성한 전 실장이 사실상 경질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통령이 김태호 1차장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블랙핑크 이렇게 중요한 거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소리. 블랙핑크 그런 말씀을 예. 죄송합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 문제 죄송합니다. 공연과 관련해서는 김성한 전 실장 입장이 오늘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측의 행사 제안을 아마 김성한 전 실장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이 공연 제안을 듣지 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본인의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대통령실에 소명을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어찌됐든 지금 김태호 안보실 1차장하고 정책 추진 과정이라든가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 전 실장이 계속 갈등을 겪었다. 이런 말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른바 정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유를 아직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보고 누락설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사임을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피로도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 매듭이 된 상태에서 진퇴할 시기를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맡을 때도 예. 정부가 안정이 되고 한미 관계라든가 일본 관계 정상화 등이 되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서 이번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 생각은 좀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외교 라인이 급하게 재정비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신 작가님부터. 지금 뭐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설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십니까? 네, 권력 암투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라인설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또 분명했던 건 어쨌든 그 팀에서 뭔가 알력이 계속 되어 왔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단지 블랙핑크 이것만은 아니고 그동안에 뭔가 누적된 것들이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알겠죠.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방미를 앞두고 갑자기 안보 수장을 갖다 이렇게 교체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싶으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알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당히 깊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김 소장님.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외교안보실 판인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왜 했나요? 전에 당대표가 있었잖아요. 그 당대표가 대통령 말 잘 안 듣는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시끄럽게 굴었다라고 본 거잖아요. 윤리를 통해서 당대표 쳐내고 최고위 해산한 다음에 당대표를 새로 뽑았는데 예. 새로운 당대표는 뭐 하는 분이신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과 거래하면서 당을 이끌고 예. 거기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으로 김기현 대표를 택한 건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조태영 안보실장을 그냥 앉혀놓고 실질적으로는 안보실에서의 본인의 윤핵관인 김태호 차장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신임을 얹어주는 형태로 주미대사를 그 김태호 차장이 비서관 때 함께 일했던 선임행정관을 했던 사람을 조현동을 주미대사로 보냄으로써 이 안보실에서는 윤핵관인 김태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나는 김태호하고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림을 딱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또 남은 한 달 어떻게 잘 수습이 될지 일단 지켜보죠. 자, 여야가 또 공방 끝에 결국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일단 상정이 안 됐습니다. 법사위에 상정이 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그 법안은요, 예. 3개입니다. 민주당 안이 있고 정의당 안이 있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안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는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을 천화동인 사무 소유자인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에만 부여를 했고요. 정의당 안 같은 경우에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좁히되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 단체에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은 일단 열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중재한 성격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특검 수사 범위는 민주당 안을 따르되 예.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 안대로 비교섭 단체에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특검 법안 심사가 지연이 되면 4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른바 그 패스트 트랙에 태울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특검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면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의 찬성표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180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 날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 자택, 그러니까 이분이 50억 클럽 안에 명단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녹취록에서도 등장했던. 네. 예.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외에도요.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 및 사무실, 뭐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양재식 변호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유력 인사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예. 박영수 전 특검 외에도 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갑자기 이제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고려한 어떤 그런 뭐 압수수색 아니냐? 뭐 곱지 않은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당일에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검찰은 검찰대로 오늘 원래 예정돼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입장을 것이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친 작가님부터. 이 두 분은 자 특검 법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세 가지 안 있고. 맞습니다. 일단은 그 넓히는 거는 범위를 넓히는 건 이게 물타기거든요, 사실. 예. 물타기라는 의혹을 받고 그걸 넓히면 이게 통과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과연 정말 특검을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물타기로 지금 이 제스처를 취하는 건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은 그 정의당 안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김 사장님. 네, 저는 50억 클럽 6명에 대한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일단 된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진 작가님의 말씀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좀 부차적인 것으로 봐서
일단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 과정에 음.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게 말씀드리는 범위하고 또 겁니다. 주체 문제잖아요. 그 추천 주체. 그래서 예. 민주당은 빠지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박영수도 들어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권순일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특검들을 갖다 그 민주당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이상한 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으면 정의당 안에 따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교롭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그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관 비리라고 하잖아요. 예. 검사가 은퇴하고 나서 변호사가 되어서 피의자가 될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검사의 수사를 무마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와서 먹고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또 모든 검사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일부의 검사라고 일부 하죠. 검사라고. 예. 예. 홍만표 검사 같은 경우는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100억이 넘는 수임료를 거둬들였고 안대희 대법관도 5개월 동안 30억이었나요? 예, 제가 18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수십억이었다. 수십억대 돈을 벌어들이는 행태가 자주 있었는데 지금 이 50억 클럽을 건드리면 검사들의 밥줄을 본인이 끊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용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 코웃음 쳐서 죄송한데 2019년에 돈을 주고받은 것을 작년 앞에 알았는데 지금 처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늦출 수는 있어요. 증거를 잡아놓고 수사를 늦출 수는 있는데 예. 1년 반 동안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할 시간을 주고 이제 와서 지금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이거 듣는 사람들이 다 웃을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검사들이 수사 검사 열심히 정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가 되니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진 작가님은 지금 뭐 그쪽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50억이 아니라 사실은 뭐 200억이다. 그다음에 그 일에서 양재식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이게 공범관계다. 뭐 네. 이런 식의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수사는 검찰이 참 잘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수사팀에서 사실 대장동 수사 하나도 안 했거든. 다 봐주기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이 팀에서 수사를 맡기는 게 사실 네. 어떤 면에서 한동훈 장관 말이 맞는 게 이들이 수사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특검 하게 되면 사실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지금 이거 몇 달 후에 또 할 텐데. 뭐 임명 과정, 그렇죠. 절차 뭐 이런 거 봤을 다만 때 이제 국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거지. 실제로 효과는 차라리 지금 이 팀한테 맡기는 게 이런 수사는 잘하니까 낫다라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압수수색했을까? 정말 의지가 있으면 벌써 압수수색했어야지. 왜 지금 했을까? 이 부분에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수사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예.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수사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막 징역 1, 2년 정도 집행유예 나올 정도까지만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려면 본인들이 컨트롤을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튼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지난 수사팀에서 이 50억 수사한 거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수사팀이라 하면 예, 그 전 정권의 전 정권의 수사팀에서 팀. 제대로 수사 뭐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지가 1년쯤 됐죠. 예. 네. 자, 다음 문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결국은 가결이 됐군요.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이 160, 반대 99, 기권 2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하영재 의원 혐의는요. 지난해 경남도 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2020년에서 2022년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 58명이 예.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가결 찬성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결국 민주당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친 작가님부터.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경우가 다르다고 하는데 세 경우 다 동일하거든요. 혐의가 동일해요. 동일한 혐의인데 왜 두 건하고 한 건 다르냐. 예. 그러니까 두 건은 사실은 저쪽 편이니까. 그다음 두 건은 우리 편이니까. 한 건은 저쪽 편이니까. 결국 내로남불 이게 양상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가 가결이 딱 되면서 컨트라스트가 너무나 분명해진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부패 혐의자를 갖다 옹호하고 방탄치는 정당이다. 근데 적어도 국민의힘은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냐면 이재명 대표 저 체포 동의안이 또 다시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회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이수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뭐랄까 외통에 몰린 거죠. 외통수에 몰렸다. 자, 김 소장님은? 국민의힘은 절반인 58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는데 반대가 99에 기권이 22이면 이거 합치면 120배에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121?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대부분이 반대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음 투표도 이뤄질 테니까 그때 또 가서 지켜보고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략적으로 모든 계산을 다 해봐도 여기서 자기들이 그 찬성표를 던지는 게 그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배반할 수는 없는 거고 대충 보면 한 40명 정도가 민주당에서 합류한 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율투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론이 자율투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